금리 이슈로 인해서 한 방 얻어맞았던 비트코인은 그래도 스멀스멀 반등세를 보여주며 다시 43,000달러 위로 올라서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반등 흐름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데, 하루 전 급락 요인이 거시경제적인 것이었다면 이번 반등 요인은 비트코인 그 자체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과 동일한 63을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반등해서 52%대 후반에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 전반을 감싸 안아주는 가장 긍정적인 재료는 단연 기관들의 매집 흐름입니다. 이건 분석가 알리가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가져온 건데, 기관들의 비트코인 매집 추세 지수가 2년 최대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매집 추세는 온체인상 기관 투자자들의 매집 규모를 반영하는 지표인데, 1에 가까울수록 더 큰 기관이 축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0에 가까울수록 반대 상황을 의미합니다. 알리는 매집 추세 지수가 지난 4개월 동안 1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했고, 이건 더 큰 규모의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추세는 시장에 대한 강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기관들의 매집 추세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단연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사들의 비트코인 축적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ETF 발행기관들이 축적하는 속도가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채굴 속도를 압도하고 있다는 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네크의 어드바이저 가버 거백스는 비트코인 ETF가 채굴자들이 매일 생산하는 물량의 5배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흡수하고 있다라고 지금의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2억 달러 규모가 비트코인 ETF에 순유입되고 있는데, 이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대략 하루 평균 비트코인 4,700개가 시장에서 콜드 스토리지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루에 비트코인 900개 정도가 채굴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건 채굴량의 5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비트코인 공급 충격, 시간 문제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비트코인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상황이 참 아주 흥미진진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그레이스케일의 GBTC를 제외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순유입액이 이틀 연속 GBTC 순유출액을 넘어선 것은 상당히 반가운 지점입니다. 이번 비트코인의 20% 수준의 급락을 야기시켰던 결정적인 요인들 가운데 하나가 GBTC 환매에 따른 매도 압력이었는데,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 플랫폼 스코프스캔은 그레이스케일이 2월 1일 기준 2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비트코인 4,739개를 이체했는데, 이틀 연속으로 GBTC를 제외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자산 순유입은 비트코인 6,053개, 2억 5,500만 달러 규모다. 이건 GBTC 매도 압력이 시장에서 소화되고 있다는 의미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그레이스케일은 비트코인 48만 7,026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 비트코인 보유량이 25% 정도 감소한 것이고, 비트코인 14만 195개, 58억 2천만 달러 규모가 유출된 것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 비트코인 보유량과 관련한 업계 지각 변동이 발생한 것이기도 한데, 지금 현재 상위 기업 탑5 순위를 보면 1위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 48만 7천 개 정도, 2위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18만 9천 개 정도, 3위 블랙록이 6만 6,200개, 4위 피델리티 5만 9천 개, 5위 캐나다의 비트코인 현물 ETF 운용사 퍼포스 인베스트가 3만 2천 개 정도, 이렇게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긍정적인 소식이 더해졌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 기관인 발키리가 고객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수탁 기관을 추가로 지정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발키리가 선택한 암호화폐 커스터디 기업은 비트고입니다. 이에 따라서 첫 번째 수탁 기관인 코인베이스에 이어서 두 번째 수탁 기관으로 비트고가 지정되면서 발키리는 현물 ETF 발행 기관들 가운데 처음으로 멀티 수탁 기관을 지정한 기업이 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과 관련해서 미국의 ETF 전문 기업인 ETF 스토어의 CEO 네이트 제라시는 다음 분기에 대다수의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사들이 여러 스톱 기관을 지정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오히려 그렇지 않다면 그게 더 놀라운 상황이 될 것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사들은 두 번째 수탁기관 역할을 위해서 비트고와 제미니, 크라켄 등과 대화를 하게 될 것이고 이걸 통해서 리스크를 낮추고 커스터디 수수료도 함께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순 수수료 저가 경쟁이 아니라 이렇게 고객 자산을 안정적으로 보관한다라는 보안과 안정성 측면에서도 경쟁 양상이 조금 더 짙어질 거라는 점을 꽤나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어떤 방향성을 갖게 될지 역시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해서 익명의 분석가 맥스는 지금 비트코인은 여전히 박스권 안에 있고 38,500달러 부근에서 심지가 달린 페이크아웃을 확인했다. 지금 바닥을 친 건지 아니면 추가 바닥 테스트가 나타날지 여부는 아무도 보장할 수 없다. 다만 상승 추세에서 페이크아웃은 매수 타이밍을 의미하고 하락 추세에서는 매도 타이밍을 의미하는데 더 나은 결과를 얻으려면 박스권 회복을 기다리거나 주간 추세 방향성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말이 좀 복잡한데 단순화시키면 지금 상황 나쁜 거 아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닥터 프라핏은 비트코인 일간 차트를 공유하면서 지금 역해된 숄더 패턴이 형성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50일 지수 이동 평균과 20일 이동 평균에서 완벽하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양반은 49,000달러를 찍었을 때 38,000달러 부근까지 한번 급락할 거라고 전망을 했었던 인물인데 이번 전망도 과연 적중할 수 있을지 궁금하게 느껴지면서도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석가 젤레는 비트코인이 다시 50일 지수이동 평균을 지지라인으로 전환한 것을 강조하며 일주일 넘게 이 아래에서 보내다가 다시 돌파 이후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조금 더 기다리면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에 힘을 실었습니다. 과연 알트 시즌은 언제쯤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인가? 일단 알트 시즌 인덱스는 7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75 이상으로 올라서 줘야 알트 시즌이 본격화된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데 지난 1월 24일 84를 찍은 뒤에 다시 71로 후퇴한 상황입니다. 알트 시즌 인덱스는 상위 50개 알트코인들 가운데 75%가 지난 90일 동안 비트코인보다 더 나은 성과를 냈을 때 알트 시즌으로 진입했다라는 것으로 평가하는데 지금 이 언저리 근처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알트 시즌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알트 대장 이더리움이 크게 한번 움직여줘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분석가 크립토 로버는 이더리움 주간 차트를 공유하며 이더리움에 대한 거대한 강세장이 이제 곧 시작된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이더리움은 2022년 5월 이후 상승 삼각 패턴을 형성해 오다가 최근 상단 저항을 뚫어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과거 2019년에서 2021년 사이클을 보면 거의 동일한 패턴을 형성하면서 올타임 하이를 기록했던 그런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이런 반복성이 펼쳐질 수 있을지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분위기 자체는 일단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기 충분해 보입니다.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감은 마이클 반데포페가 세 가지 재료를 제시하면서 강조했는데 먼저 첫 번째는 덴쿤 하드포크, 두 번째는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 세 번째로는 4월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알트코인들로의 순환매 양상, 이 세 가지 상황을 제시하면서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지금 현재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종목들 가운데 하나는 단연 체인링크입니다. 강력한 저항 라인으로 작용했던 15달러 구간을 돌파한 뒤에 지금은 18달러 돌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인링크 큰손들이 1월 한 달 동안 5,700만 개 이상을 매집했었는데 고래들이 한바탕 움직여준 결과가 이렇게 시세로 분출되고 있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라나가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역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아서하이즈가
솔라나 차트를 공유하면서 이제 솔라나는 다시 원 위치로 돌아갈 때가 된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나는 이번 비트코인 조정이 3만 달러에서 3만 5천 달러 구간에서 바닥을 찾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예상을 근거로 3월 29일 만기가 되는 행사가 3만 5천 달러 풋옵션을 구매했는데 동시에 나는 약간 손절을 보면서 솔라나와 봉크의 포지션을 닫았다. 비트코인이 3만 5천 달러 아래로 빠지면 저점 매수를 시작할 것이고 이때 솔라나를 담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추가로 조정을 받게 되더라도 4만 달러 위에서 잘 정리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반감기 전까지 여러 가지 가능성 다각도로 열어두는 것도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반감기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도 챙겨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분석가 알리가 정리한 비트코인 반감기와 관련한 4가지 핵심 고려사항은 눈여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비트코인은 반감기 이후에 한 달 안쪽으로 조정을 받곤 했는데 2016년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30%, 2020년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7% 정도 조정을 겪었습니다. 반감기 이후 곧장 비트코인 가격 반등이 일어날 거라고 막연하게 기대하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고려사항은 반감기 이후 랠리를 벌인 비율입니다. 2012년의 경우에는 조정 이후 11,000% 랠리, 2016년에는 2,850%, 2020년에는 700% 랠리를 벌이면서 새로운 신고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반감기 이후 강세 기간인데 2012년에는 365일 동안 지속이 됐고 2016년에는 518일, 2020년에는 549일 동안 강세 기간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번 반감기를 통한 최고가가 언제쯤 달성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과거 추세를 따를 경우에 내년 4월 또는 10월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번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가 자리하고 있어서 좀 더 목표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거 빼고 이 과거의 패턴 반복성만 놓고 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비트코인의 12개월 변동성이 12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자산관리회사 크리에이티브 플래닝의 전략가 찰리 빌렐로가 공개한 내용인데 비트코인의 12개월 변동성이 2012년 1월 179% 최고치에서 2024년 1월 45%로 감소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변동성이 작다라는 것은 장기 보유자가 더 많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 현물 ETF 도입 영향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점. 다시 말해서 대규모 비트코인이 기관 지갑에 보관될 것이고 이런 비트코인은 데일리 트레이딩 물량이 아니다라는 점, 그렇게 장기 투자자들에게 점점 더 매력적인 자산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도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비트코인 1000개 이상을 보유한 고래들이 무척이나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도 눈에 띕니다. 인투더블록 데이터를 보면 비트코인 1000개 이상 보유한 고래들은 1월에만 76,000 BTC 30억 달러 규모를 매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이 살짝 조정받을 때 겁나서 개미들이 패닉셀을 할 때 이걸 아주 그냥 스멀스멀 엄청나게 받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 시장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아마도 다음 타자는 홍콩이 될 가능성이 무척 높아졌습니다. 자산운용사 하베스트 펀드가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에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신청서를 제출해버렸습니다. 물론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가 정식으로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텐센트 뉴스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빠른 시일 안에 신청을 승인할 것으로 보이는데 춘절 이후 홍콩의 첫 비트코인 현물 ETF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될 수 있다. 이렇게 나름의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중국 춘절이 2월 10일이니까 빠르면 2월 중순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이 홍콩에서 거래될 수 있다라는 꽤나 전폭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홍콩에서 첫 번째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이 등장하게 되는 것도 관심사지만 이걸 신청한 곳이 하베스트 펀드라는 점이 더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이 회사는 중국 최대 규모의 펀드 기업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곳인데 운용 자산 규모가 2,300억 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사는 베이징에 있고 홍콩과 미국, 영국 등에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홍콩 통화청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곳은 하베스트의 홍콩 지사인 하베스트 홍콩 코퍼레이션입니다. 중국의 세력급 자본이 아예 대놓고 홍콩 비트코인 ETF 시장을 접수하기 위해서 나선 모습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고, 비트코인 금지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과연 홍콩의 이 같은 급격한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역시 아주 흥미진진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홍콩에서는 이미 7, 8개 정도의 헤지 펀드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스마트 파이낸셜 홀딩스가 1분기에 출시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블룸버그가 관련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하베스트 펀드가 신호탄을 2월 중순쯤에 끊어줄 경우에 3월이 지나가기 전에 추가로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이 홍콩에서 출시되는 상황, 잇따라 출시되는 상황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4월이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점에서 확실히 흥미진진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고 또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도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